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저녁 포항에서는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에 오전까지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주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초여름 같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6.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도 밑돌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겠지만 오후부터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19도, 영덕 20도, 경주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포항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해안 전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초 영덕에서 신발을 신고 오징어를 밟아 펴는 작업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됐었죠. 이번에는 외국인 선원들이 맨발로 마른 오징어를 밟아 펴는 영상이 SNS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오징어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맨발로 꾹꾹 눌러밟습니다. 바닥에는 수백 마리의 마른 오징어가 쌓여 있고 침대에 앉아 있는 남성도 발꿈치를 앞으로 밀며 오징어를 펼칩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반바지만 입은 남성들이 바닥에서 마른 오징어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인 남성이 SNS에 올린 영상인데 찍은 장소가 포항에 있는 한 외국인 선원 숙소로 밝혀졌습니다. 영상 속 공간입니다. 해당 남성들은 외국 국적의 선원들로 이곳 숙소에서 오징어를 손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오징어 체납기 여선에서 일하면서 평소 선주에게 받은 오징어를 말려 집으로 보내거나 인근 시장에 조금씩 내다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나가지고 이러고 많잖아. 이러고 저 팔고 제 친구들 야야 하나 뭐하라 그거 뭐 이래요. 포항시는 이 오징어들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징어 되게 철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갔던 물건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포장돼 파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징어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의 모든 업체가 현대식 기계를 이용해 건조 작업을 하고 있고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영상 속 외국인 선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시중에 얼마나 오징어를 판매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실신시키고 감금까지 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아침 경북 포항의 한 골목길. 이곳에 숨어있던 20대 남성이 출근길에 나선 20대 여성을 뒤에서 덮쳤습니다. 여성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했습니다. 119하고 뭐고 하니 19, 8대가 오니 경찰차 오나 겁이 나 올라가 본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 죽었는 거 여자분이 달달 떨고 있더라. 여성의 비명소리에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지난 3월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안 만나주고 이렇게 연락도 끊고 하니까 가해자가 아마 피해자도 만나고 해서 뭐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려고 약간은 계획된 게 아닌가. 경찰은 이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보복할 우려도 있다며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관련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18,900여 건으로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율은 2.68%에 불과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시민 후보로 유성찬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시의원 후보로는 김만호, 김상민, 김성열, 박희정 예비후보 등 8명이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도덕성과 정책질의 답변, 경력, 진보개혁 의지 등을 기준으로 시민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하수처리장 운영업체 공개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내정한 허울뿐인 공개 입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시가 입찰 조건으로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할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정해 특정 업체들만 유리하도록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포항 하수처리장 부실 운영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항시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까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공고 예정인 하수처리장 운영 입찰 규정에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고 특정 업체 내정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을 촉발한 포항 지열발전 부지에 지진 계측 장비가 설치됩니다. 대한지질학회와 부경대 등은 어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포항지열발전 부지에 지진계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4km 깊이 지열정과 1,410m, 780m, 500m 지점에 신부 지진계를 설치해 지하수 수위와 수질 변화 등을 정밀 관찰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신부 지진계 설치로 실시간 지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지열발전 부지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예천군 의회 해외연수 추태 파문의 당사자였던 당시 예천군 의원 2명이 다시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입장을 뒤집은 건데요. 예천군민 상당수가 반성 없는 태도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가서 가이드를 폭행해 현지 경찰까지 출동하고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안내를 요구해 국제적 망신을 샀던 예천 군의원들. 당시 9명 중 파문의 당사자였던 박종철, 건도식 2명은 함께 해외 연수를 갔던 동료 의원들로부터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3년이 흘렀고 이 두 사람이 다시 예천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군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선거구에 무소속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겁니다. 한 달 전 취재진에게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번복했습니다. 입장을 묻기 위해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사무소로 찾아갔지만 폐가 수준의 건물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종철 씨 계십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으로 건도식 전 의원은 그동안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예천 국민들께 많은 아픔을 줘서 제가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예천 국민들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해외 연수 추태 파문 당시 예천 군의원 7명 중 2명은 불출마하지만 나머지 5명은 이번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하는데 4명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의원들 때문에 농산물 불매운동 피해까지 누구보다 상처가 컸던 예천 군민. 염치 없는 재출마와 공천 소식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한 가정에 자식이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를 나무래야 되지. 가보고 잘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반성하는 모습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우리 시민들은 죄 안 짓고도 죄 안 짓고 정치 안 하는데 그 죄 짓고도 정치 나온다는 게 좀 젊은 사람들은 좀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정직하고 좀 그래도 맡길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되죠. 해외 연수 파문 당사자들의 재출마로 또다시 예천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지는 않을지 적지 않은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영천 자동차 부품 산단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폐업을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 투자 유치 1호 기업으로 여러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혜택만 누리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 첨단 부품 소재 지구에 있는 다이셀 세이프티 시스템즈 코리아. 2012년부터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 발생 장치를 생산해 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부분 휴업을 하던 중 이달 초 사측이 오는 6월 말까지 폐업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직원 130여 명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대부분 영천 주민들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뺐던 거잖아요. 저희는 솔직하게 말하면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다이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뒤 유치된 기업으로 적지 않은 혜택을 받았기에 비판이 더욱 거셉니다. 다이셀 유치 당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1호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주목을 받았고 고용 창출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각종 지원에 나섰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취득세는 입주 후 15년간 면제했습니다. 10년간 공장터에 대한 임대료도 영천시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반반씩 부담해 사실상 공짜였습니다. 액수만 15억 원에 이르는데 다음 달 30일이면 임대료 지원이 끝납니다. 다이셀 측은 과대한 누적 손실로 자본 잠식이 전망돼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부품을 일본 본사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적자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분쟁이나 지역 주민 간 분쟁 발생 시 자치단체가 회사에 협력한다는 등과 같은 이해하기 힘든 투자 합의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영천시의 특혜 내역을 공개하고 먹튀 외국 자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다 본사 일본 다이렉트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 구입 단가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적자로 기록될 수 있는 사정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계속 적자 났다면 10년 동안 이 기업을 운영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혜택 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기대하며 10년 전 기업 유치에 나섰던 영천시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계약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5년이 지났고 개입할 부분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노동자들만 일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경북의 취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만 3천 명 증가한 147만 1,000명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산업별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 숙박음식업에서 각각 3만 8천 명, 2만 3천 명 늘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도 2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 각각 8천 명, 6천 명 줄었습니다. 한편 경북의 실업률은 2.4%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고유가로 인한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경북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당 1,937원으로 지난 1일과 비교해 겨우 11원 하락했습니다. 반면 경북 경유 가격은 1,936원으로 오히려 41원이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정부의 봉쇄 정책 등으로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사회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9일 DGB 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회이사 자격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1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초여름 같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16.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도 밑돌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겠지만 오후부터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19도, 영덕 20도, 경주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포항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해안 전 지역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